안녕하십니까. 143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논란 문제가 종결됐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5.18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다 막 그렇게 하는데, 도태우는 한순간에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전 뉴스가 도태우를 표적 삼아서 공격을 했는데 도태우 후보는 살아남았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어떻게 되든 간에 국회에 입성을 해서 역사의 진실도 밝히고 왜곡되는 역사도 막아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도태우 변호사는 대구니까 입성하리라 봅니다. 이변이 없는 한 국회에 입성을 하면은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7년여 동안 이 바닥에 있었던 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던 일,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었던 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역할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세월이 변해갈수록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선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끝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꾼들, 사기꾼들이 막으려고 했던 5.18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치가 썼던 5.18의 역사는 역사가들이 역사를 쓰게 되면서 진실은 밝혀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반민정연구소를 비롯해서 좌파 역사학자 90%가 이승만은 독재자, 죽일로 이렇게 해놨는데, 건국전쟁이라는 다큐 하나로 이승만은 위대한 영웅이었다는 것,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나 사랑했던 지도자였다는 것,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독립을 진정으로 완전히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김구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무게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 그 당 시대에 전 세계에서 그런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승만은 평범한 일반인이나 범인이었다는 것, 영성이 위대했다는 것.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제국 만렵 그 한성 감옥에서 종신형 선고를 받고 시리에 빠지지 않냐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 읽어보시면은, 이야, 어떻게 거의 100년 전에 어디 가도 배를 타고 그 머나먼 길을 가야 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걸었었습니다.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그 독립적인 책에는 감옥 속에서, 그것도 자유몸도 아닌 속에서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상세히 썼습니다. 독립정신 책 하나만 읽어봐도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1943년 재팬 인사이드 아웃, 한국말로 하면 일본 내막이라 그래요. 그 책을 써서 일본이 조만간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콧방귀를 꼈어,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하와이를 공격했습니다. 미 해군 기지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 해군을 박살냈습니다. 미국 역사에 다른 나라가 미국을 공격한 사례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 통찰력을 갖고 이승만은, 그래서 건국전쟁이 어제 링컨 극장에서 상영이 됐는데 관람했던 분들이 박수를 치고 다 함께 애국가를 불렀답니다. 지금 건국전쟁은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또 상영을 할 예정이랍니다. 위대한 한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영웅을 김영삼이니 김대중이니 말도 안 되는 인간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였고 그들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왔습니다. 역사에 죄를 지어왔습니다. 누가? 우리의 무식한 국민들이. 그리고 여의도에서 정치 한답시고 있는 저 정치 몰입애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그렇게 폄하하면서 위대한 정치인을 그렇게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영원히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반드시 꽃이 핀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가 잘못되고 있는 게 5.18이 정치적으로 변혁이 일으키면서 제주 4.3이 또 변혁을 일으키고 있고, 반란 폭동이 지금 환경으로 또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또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화했다는 놈들, 반대한민국, 대한민국을 한 총을 겨눴던 놈들이 다 지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 잘못 가고 있는 이 나라에 바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나라를 바로잡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큐 건국전쟁뿐만 아니고 다큐 5.18, 다큐 4.3, 다큐 여순 반란, 모든 것이 다큐란 있는 그대로의 그 자료를 갖고 나열해보면 진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 4.3도 보면은 다 거짓말 가짜들이 글을 쓰고 소설을 쓰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역할을 했던 게 조정님, 태백산맥을 썼던 조정님. 1990년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조정년은 대한민국 10대 문인상을 받아서 그 태백산맥을 쓰고 그 속에 바로 4.3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양민을 학살하고 제주도를 불바다 초토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을 토벌하러 갔던 토벌군 사령관이 인민군의 총에 맞아 전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박진경 중령입니다. 국군이 쪽을 못 썼어요. 국군 안에도 간첩 빨갱이 천지고 산 꼭대기는 빨치산 천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군이 제주도까지 가서 그 토벌할 만한 그런 군이 없었어요. 그런 무력도 없었고. 그런데 다 거짓말을 썼습니다. 조정래만 거짓말 쓴 게 아니라 그 빨간불이 묻었던 놈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놈들은 다 그런 책을 썼어요. 오늘날 그런 책을 썼던 놈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니까 역사가 다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정에서는 모든 게 옛날 반 대한민국 반 정권 운동했던 놈들이 다 재심에서 무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또 보상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재심에서 무죄 받았다고 하면 나옵니다. 민사소송에서 배상을 수억을 받았다는 건 안 나와요. 왜? 국민들이 분노할까 봐.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을 공격했던 놈들이 지금은 무죄 받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양심을 땅에 팔아 처먹고 있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땅에 수두룩하니까 대한민국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하여튼 하느님께서 다음 달 4월 10일은 이 땅에 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왜? 범죄자, 사기꾼, 자범, 간첩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놈들이 국회에 가서 뭘 해보겠다고 가 있습니다. 징역 2년 선고받은 조국이나 판결을 받고 감옥 가야 될 놈들이 국회의원 하겠다 나가 있으니 이 나라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결단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 나라의 재단에 목숨을 던져놓고 그런 인간들을 대통령이 처단해야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왜 목숨을 걸고 삼천교육대에 잡놈들을 보내고 했겠습니까? 언론 통폐합 왜 했겠습니까? 그때 언론은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언론들, 사이비 기자들 천재였고 아무나 공격하고 찌라시 촌지 떴고 그 병폐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이 정치 병폐가 말할 수 없을 지경. 전두환 대통령은 그때 모든 걸 결단 내고 했습니다. 언론도 통폐합시키고 삼천교육대 보내갖고 정신개조시키고. 어느 대통령은 역사에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왜 다른 대통령은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 한 번 조국에 바친다 생각하고 결단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역사는 진보할 수 없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기꾼 도둑놈들이 장벽을 치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 장벽을 깨부수라고 국민이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무능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의사협회들하고 싸우는 거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의사놈들 이번에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은 약자입니다. 그런 약한 환자들을 팽개치고 저거들 주장하고 있는 저 인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은 환자의 생명을 버리고 정부와 투쟁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용서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합 대형 병원들, 우리나라 큰 빅5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천판다 의과대학 갖고 값싼 수련의들 데리고 그 수련의들이 또 나중에 잘 보여야 또 전문의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수련들만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 의료 체제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왜? 중급 병원들이 거기는 수련의도 없습니다. 전문의들이 수술을 하고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자들이 거꾸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런 사태로 정상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만 천만 다행입니다. 수련의 중심의 병원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병원도 이제는 진짜 빅5 그 대형 병원들은 응급 진짜 중증 그것만 치료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 병원으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 일반 병원도 살고 천차 너나 할 것 없이 빅5 병원에 다 오니까 그러니까 수련의가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병원 구조 자체가 지금 개판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련의들이 한번 파업해버리면 종합병원 빅5 병원들은 올 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의료개혁에 윤석열 대통령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라. 거기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는 낮부터 또 우리 한가키님이 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송화제 언제나 변함없이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영하의 날씨 춥다 그래도 봄이 안 오니까 그래도 따뜻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